네, 튀국긴 점성술 5번째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아스펙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아스펙트의 과학적 정의와 점성학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요번에는 이제 그 정의를 넘어서서 좀 더 실질적으로 차트상에서 이제 보는 아스펙트의 큰 종류랑 이제 작은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고전 점성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스펙트 중에서 메이저 아스펙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다루고 있고요. 마이너 아스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점성술에서는 다루지 않고 심리 점성술이나 현대 점성술에서는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알고 계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고전 점성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아스펙트만 쓰지만 마이너 아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개념에서 파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왜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메이저 아스펙트를 쓰고 마이너 아스펙트를 쓸 때 그 기준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메이저 아스펙트는요, 일단 크게 5개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저는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주로 쓰는데요. 이 프로그램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스펙트 부분을 펼치면요. 네,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그런 도표가 이렇게 쫙 나오죠. 네, 저희는 고전 점성술만 쓰기 때문에 여기 천, 해, 명은 싹 잘라줍니다. 여기까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별로 보실 건 없으시고요. 네,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스펙트는 메이저 아스펙트는 5개가 있어요. 컨정션, 섹스타일, 그다음에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좋은 효과를 끌어내는 아스펙트는 2개가 있어요. 섹스타일하고 트라인, 이 2개가 좋은 아스펙트를 끌어내는, 좋은 현상을 끌어내는, 네, 일단 길각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아스펙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랑 어포지션은 흉각이라고 불리는 아스펙트예요. 얘네들은 이제 좀 갈등이나 분란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이제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이제 컨정션이 있는데, 컨정션은 좀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길각으로 보셔야 되고, 어떨 때는 흉각으로 보셔야 되고, 어떨 때는 둘 다 고려를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좀 이렇게 골치 아픈 그런 에스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는 아마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펼친 이유가 그 기호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기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부분 길각을 좋아하시니까 길각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스펙트에서 섹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길각은요,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왜냐고 물으신다면요, 일단은 섹스타일은 60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행성과 행성이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이제 섹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60도 같은 경우에 원이 360도죠. 그러면은 60도로 이거를 딱 등분을 나누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게 등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각 대각선별로 선을 그으면은 요 모양처럼 정확하게 별표 모양이 나와요. 네, 잠시만요. 네, 잠깐 포토샵을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게 하나에 6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60도, 6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60도, 60도, 60도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보이는 별표가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섹스타일은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섹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로 길었냐고 이제 볼 때 좀 동질감에 가까운 그런 길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짱짱 좋은 건 아니고요. 괜찮은 정도? 그냥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고 괜찮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트라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트라인 하면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죠. 트라이앵글 해서 이제 트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트라인이에요. 트라인. 이제 얘는 120도 각도를 취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를 또 다시 지우고 에이. 넵넵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120도를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이렇게 해서 120도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120도를 딱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주면요. 아이고, 이 선을 이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정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트라이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어요. 트라이는 섹스타일보다 더 좋은 길각이에요. 정확하게 그냥 정말 그냥 친한 거, 친구로 따지면 그냥 정말 친한 거, 동고동락하는 뭐 그런 거. 네. 그냥 좋아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뭐 섹스타일이나 트라인이나 별반 그렇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인의 개념도 이제 들어가는데, 아스펙트에서 요게 여성궁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여성궁이고 황소자리도 여성궁이고 개자리도 여성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60도만큼 벌어졌죠. 30도, 60도. 네, 여성궁이고 여성궁이고, 황소자리는 땅의 별자리고 개자리는 물의 별자리죠. 땅과 물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황소자리로부터 120도 떨어지면은 여기는 이제 완전 기질도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여성의 별자리예요. 30도, 60도 이제 관계는 이제 똑같은 여성의 별자리라서 별로 마찰이 없죠. 원래 동성끼리는 되게 잘 친해지잖아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이면서 막 이렇게 그냥 서로 놀고 막 하기도 하고, 이제 때때로 이제 여자와 남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여기는 별자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일단은 여성과 여성이죠. 네, 잘 어울려요.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친구로서 지내면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기질도 얘는 황소자리는 땅의 기질이고 개자리는 이제 물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에다가 물을 적시면은 스며들죠. 네,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인 관계는 이제 성별도 똑같고 별자리 성별도 똑같고 기질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거죠. 그냥 완전히 다 딱 서로가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였어? 그러면 나도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이렇게 잘 통하는 부분이 이제 트라인. 그다음에 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잘 조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네, 섹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퀘어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정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스퀘어가 없네요. 스퀘어가 없구나. 스퀘어가 없고 스퀘어는 딴 데서 찾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사각형 해가지고 이게 스퀘어 모양이거든요. 스퀘어라고 막 하면은 막 구글에서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거 나와요. 막 광장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지우자. 다 지워지네. 지우자. 그냥 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4개 모아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면은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래서 스퀘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직관적이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서로가 불협화해요. 어포지션은 완전 극단이고요. 스퀘어는 좀 갈등이 많은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자리로 살짝 보시면요. 여기 황소자리의 스퀘어는 30, 60, 90 해서 사자자리예요. 얘는 여성의 별자리고 얘는 남성의 별자리죠. 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땅의 별자리고 얘는 불의 별자리예요. 땅과 불은 별로 잘 어울리는 궁합이 아니죠. 기질상으로. 불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은 바람하고 잘 어울리고요. 땅은 물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상극으로 따졌을 때는요. 물과 불이 별로 안 좋고 그냥 이렇게 극단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람도 극단이에요. 네, 하여튼 하면은 땅과 불이죠. 땅과 불은 뭐 불과 물보다는 낫기는 한데요. 그냥 별로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러나 이제 이런 고정궁끼리의 스퀘어는 그나마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흉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막 여기 쌍둥이 자리랑 여기 처녀 자리랑 막 이렇게 해서 또 30, 60, 90도 하면은 얘도 남자 별자리, 여자 별자리. 얘는 바람이고 얘는 땅이죠. 이번에는 뭐 바람과 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가 안 어울리는 애들끼리 만나요. 뭐 불과 물, 땅과 불, 바람과 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과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별로 안 어울리는 것들끼리 어우러진 게 이제 스퀘어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갈등이 많다고 해서 이게 극복이 안 됐느냐를 물으신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행성 그 별자리 주인 파트 한 8강쯤 9강쯤 가다 이렇게 설명을 그때 가서 다 이제 듣다 보시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실 건데 지금 대충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사자자리 각 별자리 주인이 다 따로 있는데요. 이 주인이랑 서로 위치가 바뀐 채로 이렇게 스퀘어를 치고 있는데 스퀘어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금성이고 얘는 태양이니까 여기 금성이고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를 정확하게 90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금성은 황소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고 태양도 사자자리에서 룰러십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에 속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막 뭐 흉각이니까 안 좋다, 길각이니까 좋다 뭐 이런 거는 좀
피해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펙트만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퀘어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포지션은 똑같이 이제 같은 성별끼리 마주보는 거예요. 어포지션이면은 이제 너랑 나 이렇게 해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되게 좀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도 있죠. 더구나 이제 성별이 다르면은 설레기라도 하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 막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쳐다보는 거지? 뭐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자리를 피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막 서로 노려보다가 둘 중 하나가 그냥 이제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이제 스퀘어보다 어포지션이 더 안 좋은 각으로 그게 이제 취급을 받아요. 스퀘어는 여차저차 어떻게 해서 차트의 주인이 해당 사항을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포지션은 차트 주인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좋게 끝나버렸다, 뭐 못했다, 뭐 등등 이제 되게 뜻이 안 좋아요, 어포지션은. 그래서 왜 그럴까? 성별도 같고 기질상으로 따져도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물이라서 또 그 섹스타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런 기질상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은 그런 조합인데, 또 행성으로 봤을 때는 위계상 또 서로가 서로를 딥트리먼트에 놓이고 룰러에 놓이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이제 이렇게 대립 관계다 보니까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네, 별로 사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컨정션이 나왔는데요. 컨정션은 같은 별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아스펙트로는 취급을 안 시켜줘요. 왜냐면은 아스펙트라는 개념 자체가요, 행성들의 빛의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다른 행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이제 성립이 되는 부분인데, 친구가 앞에 있고 친구는 저를 못 봐요. 저는 친구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가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근데 느낄 수는 있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느끼기에 내 뒤에 친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뒤에 선 친구는 또 내 앞에 친한 친구가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서로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정션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스펙트로 취급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펙트긴 아스펙트인데요, 정확한 정의에 의한 아스펙트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냥 좀 되게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서로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좋은 점도 배우고 나쁜 점도 배우고 좀 그런 게 많죠. 네, 딱 그거에 해당되는 게 컨정션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친구랑 좋은 친구, 그러니까 뭐 포악한 친구랑 이제 착한 친구가 있는데, 착한 친구는 포악한 친구한테서 안 좋은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포악한 친구는 착한 친구한테서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서로가 서로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막 교류가 되면서 착한 친구는 완전 나빠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빠지고, 나쁜 친구도 막 완전 착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착해지면서 이제 그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극단적인 경우로
착한 친구가 완전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친구가 완전 착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네, 뭐 경우야 많으니까 그냥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 아스펙트에 대한 이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메이저 아스펙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너 아스펙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 아스펙트는요, 메이저 아스펙트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고 볶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마이너 아스펙트예요. 그래서 메이저 아스펙트는 0도, 30도, 60도, 0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이렇게 5개의 각도만 따지고요. 마이너 아스펙트는요, 일단은 0도랑 60도를 더하고 둘로 나누면 30도가 나오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30도로 봤을 때 30도랑 150도에 해당하는 각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얘네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스펙트는 아니고 얘네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30도랑 150도는 지칭되는 용어가 따로 있고요. 나머지 이제 0도, 0도, 60도, 90도, 120도, 180도에 대한 부분이 메이저 애스펙트고 이제 얘네들을 더하고 반으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30도 애스펙트는 마이너 애스펙트 이름으로 바이섹스타일이에요. 섹스타일의 반이다 해서 바이섹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도 바이스퀘어가 있고 그 다음 150도는 퀸컨정션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컨정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별의별 이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135도에 해당하는 각도도 있어요. 90도 더하기 45도 해가지고 135도라는 각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 애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이 정말 간단한 게요. 그냥 빛은 어디 있던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어떻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이제 빛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굳이 60도, 90도, 120도, 180도, 0도에서만 그런 아스펙트가 성립이 되냐? 아니다. 모든 곳에서 이제 빛은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각도가 어떻든 서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이런 각도에서들도 행성들의 이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더 확장된 개념이 마이너 애스펙트까지 포함된 개념이고요. 고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컨정션, 섹스타일,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이렇게 5개만 취급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스펙트에 관한 이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손잡이 아스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스펙트가 양손잡이라니 좀 되게 특이하죠? 네, 아스펙트도 양손잡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양손잡이는 아니고요. 이제 왼쪽 아스펙트랑 오른쪽 아스펙트라고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잉과 이제 세퍼레이팅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며 튜브 낀 점성술 제5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